네, 얼스웍스가 얼스웍스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네, 측정용 마이크처럼요. 근데 소리가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한동안 꽤 오래 사용을 했던 마이크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쭉 사용을 해왔던 마이크인데요. 오늘은 이 마이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마이크는 얼스웍스라는 회사, 미국 회사에서 나오는 아이콘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아이콘의 USB 버전 그리고 아이콘 프로라 그래서 프로들이 사용하는 버전의 두 가지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얼스워크는 저하고 좀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측정용 마이크, 지금 보시는 이 측정용 마이크를 제가 2001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AS가 발생돼서 이거를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했더니 새 제품을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얼스워크 회사는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회사이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뭐 제가 이 얼스워크를 갖다가 이렇게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제가 그냥 구매해서 제가 사용하는 사용 유저로서 이 제품을 접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께 이 두 마이크, 아이콘이란 마이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아이콘이란 마이크는 사실은 저 같은 이런 전문 프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분과 같은 컨슈머들, 유튜버들, 뭐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브로드캐스트 쪽에서 그 약간 뭐 라디오 방송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 인터넷상으로 해서 어떠한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제품으로 일반 유저들을 위해서 나오는 마이크가 이 아이콘이란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에 대해서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M30 마이크, 얼스워크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측정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 회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B&K라는 회사입니다. 예, 측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B&K라는 회사는 다 들어보시고, B&K에서 측정 마이크, 측정 장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B&K는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를 찾으라라고 한다면 얼스웍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얼스웍스라는 회사는 아마도 저와 같은 이런 측정을 하고 분석하고 스피커를 튜닝하고 공연장을 튜닝하고 뭐 이렇게 이런 장비,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마이크가 이 얼스워크의 M30 또는 M50 마이크를 주로 갖고 계신데요. 저는 M30 BX, 배터리가 들어가는 BX 모델을 가지고 있고 20년 넘게 사용 중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직한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마이크를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리고 프로 쪽에서도 아예 진짜 전문 프로들만 사용하는 마이크 회사에서 컨슈머용 장비를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빠르게 특징과 장단점 비교해서, 특히 두 장비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모델 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USB 버전은 그냥 아이콘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USB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받침대까지도 같이 해서 나오고요. USB 프로 같은, USB가 아닌 아이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마운트에 설치할 수 있는 이 볼 조인트까지만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둘 다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전원 공급이 필요한 마이크인데, USB 타입 같은 경우, 아이콘이죠. 아이콘 같은 경우는 USB로 전원 공급을 해주니까 별다른 연결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이콘 프로 같은 경우는 컨덴서 마이크니까 콘솔에서 팬텀 파워를 넣어줘야 됩니다.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신다면 팬텀 파워를 넣으셔서 전원 공급을 해줘야지 됩니다. 소리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주파수 특성이 20Hz에서 20000Hz, 그냥 가청 주파수를 다 수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Hz에서 3000Hz,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측정기의 주파수 범위까지 3000Hz까지 소리를 수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00Hz 이상의 소리를 수음해서 뭐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3000Hz까지도 수음할 수 있는 다이아프레임과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참 미친 2000Hz까지 소리를 수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턱걸이를 해서 2000Hz를 수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유롭게 2000Hz, 우리 가청 주파수까지 수음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둘 다 단일 지향성, 그러니까 카디오이드 패턴, 앞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소리를 수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커 보이지만 스몰 다이아프램입니다. 이 캡을 열게 되면 안에 되게 작은 헤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이 측정 마이크처럼 헤드가 다이아프램이 작지는 않고요. 그보다 큰 다이아프램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 마이크에 다이아프램 동전만한 500원짜리 동전만한 다이아프램 갖고 있는 애들과 비교한다면 훨씬 작은 다이아프램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이제 수음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음압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콘 일반 모델 같은 경우, USB 버전 같은 경우는 132dB까지 수음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139dB까지 수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같은 노이즈 레벨에서 최대 입력치가 약 7dB 정도 프로 모델이 더 크다는 얘기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한 7dB 정도 더 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프로 버전이 조금 높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프로 버전에는 뭐 USB를 사용하지 않고 XLR로 그냥 연결되기 때문에 헤드폰 단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USB 버전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마이크의 볼륨도 조정할 수 있고 헤드폰의 볼륨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단자 출력이 있는데요. 이 헤드폰 단자 출력으로는 16오음에 50mW까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세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거나 일반적인 헤드폰을 썼을 때에는 충분하게 구동이 가능하고요. 고임피던스 헤드폰을 사용을 할 때에는 뭐 소리가 크게 증폭되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모델 다 굉장히 반짝반짝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670g으로 좀 생각보다는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무겁게 보이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이크에 비하면 가벼운 편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편이지만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670g이니까 사실은 조금 무겁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 제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리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두 개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굉장히 견고한 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진짜로 굉장히 딱딱한 메탈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메탈이에요. 이 스위치 노브도 메탈이고요. 뒤쪽에 USB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이 노브도 메탈이고요. 뒤쪽에 있는 판넬 부분만 조금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완전 견고한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앞부분을 갖다가 열어서, 지금 쇠소리 들리죠? 앞부분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팝실드도 메탈 그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실제 마이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탈 구조가 되어 있고, 이 안에 또 그 다이아프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릴인데 이것도 메탈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다 메탈이에요. 거의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다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견고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고급이야 라는 게 그냥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이뻐 보여가 아니고요. 그냥 만지는 순간에 이게 고급이구나, 비싼 거구나, 그냥 딱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생각보다 작은 크기예요. 저도 이걸 갖다가 처음에 그림을 놓고 봤을 때에는 마이크가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세요? 예, 이 정도 크기예요. 이게 마이크가 카메라 쪽에 항상 가깝게 있다 보니까 마이크가 커 보이는데, 저랑 얼굴 그 근처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이크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측정용 마이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측정용 마이크가 훨씬 길이가 깁니다. 물론 두께는 두툼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이게 측정용 마이크랑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림상으로, 그냥 유튜브 상으로 봤을 때에는 얘 좀 크기가 좀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작아서 카메라 앵글에 걸리는 게 조금 문제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붐 스탠드 상태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붐 스탠드에서 걸려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걸 풀러서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앞쪽에서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이
카메라 앵글에 방해를 줄 만한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화상회의를 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을 하더라도 카메라나 시야에 그렇게 방해를 주지 않는 그런 적당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 두 번째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 볼 헤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USB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스탠드가 나옵니다. 이 스탠드도 전부 메탈로 되어 있고요. 이 볼 헤드 이 조인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프로 버전도 똑같이 M2R이라고 하는 이 지금 요 볼 헤드를 장착해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어떤 방향으로도 조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딱 한 번만 조이기만 하면 아주 견고하게 잠겨 있어요. 풀리지 않고 각도가 잘 안 틀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만 딱 조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견고합니다. 이 볼 조인트는 지금까지 제가 썼던 조인트 중에서 가장 견고한 마이크 쪽에서 들어있는 그 조인트 중에서는 가장 견고하고 좋은 그런 조인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조인트는 아주 고급입니다. 그냥 어떤 마이크를 여기다 연결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마이크를 설상 안 쓰더라도 이 조인트만은 뽑아서 다른 마이크에 필요하다면 쓰고 싶을 정도로 이 볼 조인트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핸들링 노이즈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요건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핸들링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이크를 잡고 막 흔들 때, 마이크를 치거나 마이크를 잡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거기서 오는 진동이 굉장히 큽니다. 마이크가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좋은 기준 중에 하나예요. 핸들링 노이즈. 마이크를 잡을 때 손으로 마이크를 움직이게 됐을 때 그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특히 이 두 지금 마이크, 제 앞에 있는 아이콘, 그 다음에 아이콘 프로 마이크는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민감한 컨덴서 마이크예요. 이런 측정 장비와 비슷한 컨덴서 마이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작은 충격이 민감하거든요. 그럼 한번 어떤 소리 특성이 있는지 지금 아이콘, 그러니까 그냥 그 USB 버전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한번 손으로 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손으로 제가 이렇게 탭을 했을 때 이 소리, 지금 이 마이크의 소리 듣고 계시거든요. 했을 때 어떤 노이즈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흔들릴 정도로 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탭을 했을 때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는 프로 버전을 한번 탭을 해보겠습니다. 프로 버전을 제가 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붐 스탠드에서도 탭을 해보고요. 붐 스탠드에서도 탭을 해보고 볼 조인트 부분에서 탭을 해보고 바디를 직접 탭을 해보고요. 바디도 탭을 해보고 입 쪽도 탭을 해봐서 이 진동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게 완벽하게 보호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서스펜션 돼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서스펜션이 없는 서스펜션 마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태핑이라든지 기본적인 핸들링 노이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핸들링 노이즈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고 다이아프레임과 이 바디와의 그런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안에다가 잘 디자인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탭 노이즈라든지 핸들링 노이즈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어서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소리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얼스웍스가 얼스웍스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측정용 마이크처럼요, 너무 정직합니다, 소리가. 근데 소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소리를 다 들려줍니다.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다 들려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조정하고 EQ잉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또는 나는 EQ잉을 해서 소리를 잘 만들 수 있는데 기본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탄탄한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만들어 가고 싶은 사람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현실의 나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마이크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마이크가 딱이에요. 이 마이크는 그냥 이런 측정용 마이크처럼 그냥 기본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본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냥 원래 이게 원래 내 소리였지라는 그 소리를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내 소리였지라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냥 얼스웍스가 얼스웍스 했다 하는 것처럼 측정용 마이크로 마이크를 소리를 잡는 것처럼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뒤엔 단점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좀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한 소리, 퓨어한 소리, 예, 이런 퓨어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소리적인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소리적인 부분에서 특히 프로 버전에 대해서 한번 장점을 다뤄볼게요. 이 프로 버전이 갖고 있는 이 고음역의 소리는 사실은 굉장히 약간 좀 여유 있으면서 깨끗하면서 부드러운 고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이크 다 모두 고음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좀 전달이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해상도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유튜브가 아닌 환경에서 청취를 하게 되면 확실히 이런 아이콘 일반 USB 버전보다는 프로 버전에 있는 애가 프리앰프에 따라서 콘솔에 따라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고음역의 그런 깨끗하고 부드러우면서 크리스피한 그런 고음의 사운드는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마이크에 지금 정도 돼서 음질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확히 비슷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를 각도를 대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마이크가 어떤 소리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께 지금 아이콘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USB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고요. 이 USB 타입의 아이콘의 볼륨 노브는 적정하게 지금 이쪽 컴퓨터에 직접 녹음이 되고 있는데 적정 볼륨이 될 수 있도록 뒷면 후단에서 볼륨 조절을 했고 컴퓨터 상에서는 아무런 프로세싱이 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아이콘 USB 버전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아이콘의 USB 버전 소리고 거리는 대략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아이콘 프로의 소리입니다. 얼스워크 아이콘 프로는 XLR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콘솔로 연결돼서 여러분들 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팬텀 파워가 들어가야 되고요. 프로 버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프로세싱이 당연히 되지 않고 있고요.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정직하게 두 개의 마이크의 소리를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아이콘 프로의 소리입니다. 아이콘 프로의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차이가 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의 소리가 고음역 쪽에서의 그런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다이나믹에서의 해상도, 그러니까 조금 더 셀프 노이즈가 낮으면서 더 많은 소리를 받을 수 있는 조금 그런 환경이 조금 되어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 특히 고음 부분이 3만 킬로까지, 그러니까 3만 헤르츠까지 수음을 할 수 있다 보니 2만 헤르츠까지 수음하는 데는 아주 여유롭게, 특히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보통 10에서 15kHz까지밖에 재생이 안 되는 우리의 사람의 목소리를 수음할 때에는 절반밖에 안 되는 주파수를 수음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수음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고 깨끗하고 좀 남들과 차별되는 그런 고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 또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에 따른 저음의 양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플럭시미티 이펙트라고 해서 근접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향성 마이크, 앞쪽으로 소리를 수음하고 있는 지향성 마이크인 경우에는 가까이 갔을 때에 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저음의 양이 많이 커집니다. 저음의 양이 많이 커지고 마이크에서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저음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급격하게 소리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이게 근접화 현상 또는 플럭시미티 이펙트인데 이 지금 아이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대고 얘기했을 때, 물론 완전히 입에 대고 얘기했을 때는 저음의 양이 많지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음의 양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프로의 마이크를 갖고선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볼 조인트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대략적으로 20cm 정도, 2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저음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 2배 정도? 2배가 조금 넘겠네요. 40cm 정도? 50cm에서 4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마이크, 저음의 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볼륨의 양을 다시 보정해서 아까 20cm대와 비슷하게 볼륨이 나오게 하는데요. 저음의 양이 얼마큼 떨어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cm 떨어졌을 때의 저음의 양과 40cm 떨어졌을 때의 저음의 양의 차이가 얼마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60cm가 조금 넘네요. 거의 한 6, 70, 80cm 정도 된 것 같은데요. 70c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저음의 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공간에서의 울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직자음보다는 주변 소리음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했을 때의 저음의 양과 소리의 크기는 보정을 하겠지만 저음의 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떨어져 보겠습니다. 지금은 1m가 넘는 것 같습니다. 1m 한 20, 1m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1m가 훨씬 넘게 떨어진 거리에서 소리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볼륨 조정으로 조정을 하겠지만 저음의 양이 얼마큼 차이 나는지 들어보시고요. 물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직접음보다는 반사음이 많이 들어가는데 반사음보다는 여러분들 직접음에서 들리는 저음의 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그 거리에 따른 저음의 양의 변화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향성 마이크인데 생각보다 적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 지향성 마이크 아니야? 왜냐하면 무지향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향성이 그러니까 무지향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플럭스미티 이펙트, 그러니까 근접화 현상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런 마이크는 근접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지향 마이크고요. 가까이 대도 저음의 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멀어져도 저음의 양의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측정 마이크 같은 경우는 무지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향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향성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SB 마이크 아이콘부터 테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이크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정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를 천천히 돌려서 90도 옆면으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테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면을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돌아서 지금은 후면을 보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고선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의 특성입니다. 후면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90도 돌아서 이쪽 위치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소리의 특징입니다. 옆면으로 돌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소리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정면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아이콘 프로의 지향성 테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콘 프로의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이콘 프로의 소리를 돌려서 옆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콘 프로를 90도 옆면으로 바꿔놨을 때의 소리의 특성입니다. 90도 옆면으로 바꿨을 때의 소리 특성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는 180도 뒤를 바라보면서 마이크가 후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더 돌려서 이제 반대편 90도 꺾여 있는 위치로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위치를 자리했고요. 이제 돌려서 다시 정상적인 앞면으로 돌아와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듯이 그 지향성 테스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것처럼 단일 지향성은 맞습니다. 뒤에 있는 소리를 많이 샤페를 하고 앞에 있는 소리에 집중하게 돼서 나오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단일 지향성, 그러니까 카디오이드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음의 양의
그런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게 이 아이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4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소리의 변화, 음색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USB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는 요 USB 버전인 아이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아이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옆쪽으로 이렇게 많이 비켜나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됐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얘기하게 됐을 때, 다른 마이크들은 이제 오프 액세스, 그러니까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의 중심에 제가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의 색깔이 많이 바뀌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마이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치의 변화가 이렇게 있더라도 그 색깔, 소리 색깔의 변화라든지 소리의 크기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마이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은 되게 잘 만든 마이크임은 확실해요. 마치 이런 측정용 마이크로 놓고 봤을 때 측정용 마이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사방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정확하게 잘 수음을 하거든요. 그런 능력을 이 아이콘에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하는 방송을 하시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무언가를 했을 때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에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에서의 마지막 장점은 139dB 정도의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9dB이면 140dB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팟캐스트, 그러니까 유튜버 또는 뭐 브로드캐스팅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갖고서 사용을 하시는 이런 환경에서 139dB이라는 데시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능한 거는 입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꽉 지르는 경우에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139dB를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수음할 수 있는 이 프로 버전, 아이콘 프로 버전은 그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장점 마지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제가 뽑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단점입니다. 단점 첫 번째는 XLR 버전하고 USB 버전을 왜 나눠놨냐는 것이죠. 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을 좀 주기 위해서 또는 프로 버전과 일반 컨슈머 버전을 좀 나누기 위해서 금액적인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경쟁 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보게 되면 XLR 버전과 USB 버전이 통합돼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으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USB 버전을 조금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좋은 걸 사게 되면 XLR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폼 팩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USB 버전은 USB 버전, XLR 버전은 XLR 버전, 그러니까 프로 버전과 컨슈머 버전을 딱 나눠놓고 이건 프로 버전이니까 USB 기능 없어, 이거는 컨슈머 버전이니까 XLR 기능 없어, 이렇게 그냥 딱 나눠버린 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한 바디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소리적인 부분입니다. 소리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무 정직해요. 네, 소리가 너무 정직합니다. 색감이 없습니다. 그냥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색감이나 캐릭터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가 매력이지? 라는 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기기나 뭐 이런 거가 매력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그런 특성이 나한테는 되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소리 특성이 나한테 매력적이어서 내 목소리에 잘 맞아서 나는 이 마이크가 너무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소리 색깔이 있는데 그 소리 색깔에 딱 맞는 마이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측정 마이크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쭉 보여주니까 조금 심심하다,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을 찾고 캐릭터를 찾고, 나 여기서 이런 느낌의 소리를 뽑아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밋밋하고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어폰 헤드폰이 플랫한 성향인 애를
찾으시는 분들 보게 되면 플랫한 걸로 되게 정직한 소리 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펀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재미있진 않거든요. 예, 재미있진 않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걔네들은 좀 색깔이 있거든요. 고음이 좀 강조됐다든지 어떤 애들은 중저역이 좀 강조됐다든지 약간 밝진 않지만 따뜻함으로 승부를 건다든지 어떤 애들은 되게 크리스피하고 명료한 소리로 승부를 건다든지 아니면 약간 코맹맹이 소리 같은 이렇게 옹옹 하는 소리가 좀 나오면서 사람한테 귀에 팍팍 꽂히는 소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약간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고 너무 잘 정리가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단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뽑은 단점은요. 빛 반사입니다. 이게 반짝반짝하잖아요. 반짝반짝한데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화면을 보게 되면 제 목 쪽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제 얼굴에 이렇게 빛 오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 빛이 좀 반사돼요. 너무 반짝반짝 은색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처럼 조명을 배열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각도에 어느 위치에 딱 놓게 되면 얼굴에 반사한 것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불편함이었습니다. 색깔이 꼭 은색 말고 원래 이 회사가 이 색깔이 트레디셔널 마크예요. 약간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드는 것을 약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유의 얼스워크의 색깔이긴 하지만 팟캐스트라든지 브로드캐스트 했을 때 조명이 비치는 상황에서는 이게 반짝반짝해서 약간 빛 반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요. 조금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원래 고급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얼스워크에서 치면 이건 비싼 거 아니에요. 제일 싼 거예요. 이 마이크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도 이게 150만 원이 넘어요. 지금은 한 200만 원 가까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비싼 마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별거 아닌 조그마한 마이크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 교회에서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구스넥 마이크 같은 것도 150만 원, 뭐 피아노 마이크 같은 것도 뭐 400에서 5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원래 비싼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만들어진 게 팟캐스트 또는 유튜버 그리고 약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 프로페셔널 대상이고 이게 다른 녹음에도 쓸 수 있고 다른 악기에도 쓸 수 있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프로 제품은 그렇게 쓸 수 있죠. 아이콘 프로 같은 경우. 그렇다면 사실은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 유튜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야 뭐 이렇게 마이크에다 비싼 걸 투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단점이 높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품질에 비하다면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제품이라는 것이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얼스워크의 아이콘 그 다음에 USB 버전과 아이콘 프로 XLR 버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나랑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 같은 제품은 사실 다른 데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보컬이라든지 보컬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악기에도 적용을 해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USB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유튜버나 팟캐스트 또는 이제 막 유튜버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는 조금 좋은 걸로 시작하고 싶다. 소리에 관련돼서는 되게 좀 잘 전달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금액을 고려하셔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이 USB를 그냥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노트북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팬텀 파워가 들어갈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거나 또는 콘솔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마이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랑은 조금 인연이 깊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이 특정 마이크 회사 얼스워크에서 굉장히 정직한 유튜버용, 팟캐스트용, 브로드캐스트용 마이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은 그 제품을 소개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